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일반 6번째 시간 6차시죠. 창업의 성공 요소 중에서 창업의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창업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죠. 그래서 창업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렇게 변했어요. 차이를 구분 뭐하는 학생이 있나요? 네모와 동그라미죠. 이런 환경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면요, 옛날에는 침대도 이렇게 네모난 걸 써야 되는데 이제는 동그란 침대 써도 돼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어지면은 활동도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환경의 변화. 그렇죠. 창업 환경의 변화. 오늘날 우리는 아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과거의 10년 동안의 변화 속도보다 최근 1년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 그죠? 옛날에 하나를 만들면 10년 걸렸던 것을 이제는 1년 정도, 1년도 안 돼서 만든다. 그죠?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기술이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창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간단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학원을 하나 차린다 하면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길목, 그죠? 그 다음에 또 학원이 많이 몰려있는,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 학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게가 필요 없죠. 물론 뭐 있고 난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 그럼 난 학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즘은요. 그죠?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 지식 또는 소양만 가지고 있다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유튜브도 할 수 있고요. 먹방 유튜브 요즘 먹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먹으면 돈 벌러 하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문적 지식에 대한 어떤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꼭 건물이 없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뭐 학원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제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예측이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까 다운되어질까? 대단히 중요하죠. 경기가 좋아지면요, 여러분 사업에도 좋습니다. 거래도 잘 되고 활성화되어지고 고용도 창출되어지고 이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거래 규모나 또는 소비 활동, 생산 활동이 전부 다 축소되어지겠죠. 그죠? 누가보다 이게 크죠? 그래서 축소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만 장사가 잘 안 되겠죠. 이때 창업을 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는 세계 경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그죠? 집값 붕괴죠. 그죠? 아파트 붕괴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났나요?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대단히 이제 돈을 제대로 수거를 하지 못해 가지고 부실 금융이 되어져서 큰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금융회사가 무너지니까 금융회사에 이제 돈을 빌렸던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돈을 상환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침체되기 시작했죠.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어서 그때 우리나라도 대단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망했죠. 세계 경제의 변화에 여러분들은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있는 시사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무역 환경의 변화. 그렇죠? 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라와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영 환경의 변화. 경영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의 변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경제 환경의 변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상황이 되어지고요. 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이 상황에 따라 활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역 환경의 변화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은요, FTA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FTA란 무엇이냐?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한 나라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A라는 나라고 N은 B라는 나라다. 그죠? 사람을 굴겠네. 눈에 입에. 그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으면요. 이 나라에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되면요. 무엇을 붙여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이와 같은 세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세. 이와 같은 관세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하나 팔았다. 그죠? 이 자동차를 이제 하나를 요래 팔면요. 이게 100원짜리 하던 것이요. 관세가 올라가서 150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100원에 팔던 것이 B라는 나라에 가서는 150원. 세금이 이제 이거는 요 B라는 나라에서 얼마만큼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가 붙었다. 그래서 150원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한 120만 원이라고 팔린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100만 원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더 싸기 때문에 A라는 회사의 제품이 더 싸기 때문에 많이 팔릴 건데, 그죠? 120만 원이고 B나라 그러는 거죠. 근데 100원이 관세가 붙으면 150만 원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안 팔리게 되겠죠. 잘 안 팔리게 되니까 수출을 해도 큰 팔리기야 팔리겠지만은 큰 이익을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B도 마찬가지죠. A 나라의 물건을 팔리면 무엇은 장벽에 부딪힙니까? 관세라는 장벽에 또 부딪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상호간에 수출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관세를 서로 낮추자. 이와 같은 협정이 바로 뭐냐면은 FTA 협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글로벌한 시대 아닙니까? 세계와 세계가 상호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FTA를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즉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다 수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 시장이 약한 형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FTA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FTA를 하게 될 때도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여러 자국 내의 산업들에 대한 보호,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
그 다음에 FTA를 맺는 것도 급하다 이가 막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차분차분히 이렇게 FTA를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무역 환경이 FTA를 이제 공식 체결하고요. 그래서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제는 뭐 장벽이 많이 사라졌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도 이제 다른 나라의 제품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요, 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것을 다른 나라에 없는 것에 이제 접목시켜서 다양하게 되어지고 창업 산업 분야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외 인터넷 창업의 증가, 직구. 요즘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죠. 바뀌어지죠. 활동이 벌써. 그 다음에 국내 창업의 해외 진출 확대. 이제 창업을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이 창업이라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안 하고 베트남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국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여행한 것을 갖다가 유튜브로 올려서 많은 이제 시청자들을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외 상품 거래의 창업이 증가되어졌다. 이제 우리나라 외국에 있다고 우리가 물건 못 사오는 거 아닙니다. 쉽게 사오게 되어지죠.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하는데 뭐 날아가가 비행기로 날아가가 확인하고 실어가 오고 이러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접속되어지고 바로바로 물건이 날아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경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경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에 장벽이 많습니다. 뭐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갈 때는 뭐 제약 조건,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설립했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설립해서 그러한 장애들을 갖다가 피해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 확보의 기회를 찾아서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 가서 그곳에서 공장 세우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상품, 서비스를 창출하고요. 거기서 바로 판매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경영 시스템이 또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경영의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활동으로 연결되어지는가? 그죠? 국내 한정된 창업에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창업이 확장되어졌다. 활성화되어졌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국적 공동 창업을 통한 다국적 기업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에서 팔고,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팔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벽들을 갖다가 없애는 다국적 공동 창업을 통한 창업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업 분야의 확대 및 세계적인 홍보.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그 자동차 중에 그 우리나라 자동차가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로 지금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왜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도 한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창업 분야의 세계적인 홍보죠.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노동 환경의 변화. 이거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심심했습니다. 노동 환경의 변화. 노동 환경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움직이냐면요. 이제 저 노동비. 그죠? 또 우리나라에서만 뭐가 되어지나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그 취업을 하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노동 환경의 변화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있다. 고용보다는 실업을 걱정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평생 직장의 인식이 이미 사라졌다. 그렇죠. 평생 직장의 인식이 사라졌다. 반면 청년의 실업률 증가는 창업 시장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왜? 청년이 실업이 증가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또 임금도 또 높이 안 주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낮은 노동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노동비의 격차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한 사람을 쓰는 노동비,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한 사람 쓰는 노동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우선 어떻게 되어집니까? 낮은 노동비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도 바로 노동 환경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급 노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하는 노동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노동 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부분이죠. 청년 실업률이 증가되어졌다. 어떻게 활용되어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냐면 청년 기업가가 증가되어진다. 실업이 증가하니까 장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청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창업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졌다. 옛날에는 창업하면은, 그죠? 막 뜯어 말렸죠. 옛날에는, 그죠? 망한다고. 네가 무슨 경험이 있냐고.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안정되게 직장 다니라고. 이렇게 뜯어 말렸는데, 이제는 워낙 실업이 많고요. 그죠? 취업이 어렵고, 또 변화하는 시기라서, 또, 요즘 직장이 평생 직장도 아니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오히려 주위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 증가. 옛날에 청년들은 대부분 보면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또는 뭐 대기업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업을 많이 선호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개성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나는 빵집을 해서 유명해지고 싶다. 나는 또 음식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나는 앱. 이와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기의 적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요. 이런 청소년,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있죠. 여러 군데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교육기관에서 청년들에게 뭘 시키냐면요. 창업 교육을 시킵니다. 운영 방법, 경험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때도 잠자는 사람은 또 창업하면 망하죠. 그래서 주위에 이제 노동 환경이 이와 같이 청년의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노동비의 국가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지냐면은 이제 생산 기지를 갖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서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